본인들이 좀 허점을 노출하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서 안정적으로 커버하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주민규가 없거든요. 주민규가 없어요. 주민규 선수 파이팅!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정말 중동 침대 축구 이런 게 아니라 세련된 축구를 하고 뭐 잔디만 안 먹으면 뭐 아주 매너 좋은 잔디. 가끔 잔디를 먹더라고요. 네, 잔디를 먹긴 하는데 잔디만 안 먹으면 그 바람에 그때 네. 본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잔디 세리머니 하다가 큰일 났죠. 네. 뺀다면 명확하게 이제 말씀드린 이재성 선수를 빼야 된다. 지금 홍명보 감독한테 계속 배준을 빼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벤치에 가서 앉아있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경기 오세훈 선수를 전격 선발 출전시킨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세훈의 골이 나왔어요. 그리고 배준호 선수가 지난 경기 또 오현규 선수의 데뷔골을 이끌어낸 어시스트를 했잖아요. 지금 배준호 선수 옷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현규 데뷔골, 오세훈 데뷔골. 데뷔골 제조기다 지금. 우리 한준 해설위원은 배준호 커넥션 소문나겠습니다. 네. 저는 잘하는 선수 좋아할 뿐이고요. 저는 명확하게 우리 대표팀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에게 이재성 선수의 역할을 맡겨보는 게 어떨까. 네. 문선민도 괜찮아요. 문선민 선수 좀 커요. 여기 때문에 몸이 좀 작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문선민도 폼 좋을 때는 아자르급이라니까요. 안 돼요. 긴장해야 돼요. 배준호 자, 배준호 뒤쪽 연결. 저기 준호턴이거든요. 여기 아주 그냥 부드러워. 문어 같아요, 문어. 배문어. 한준 기자에게 또 사랑스러운 선수가 한 명 또 태어났군요. 태어난 건 아니고 나타났군요. 네. 이재성 선수 생각을 좀 머리를 깨야 놔야 돼요. 지금 피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기회 받으면 볼을 연결해서 지금 선수 교체를 지금 해줘야 돼요.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바꿔줘야 돼요. 이재성 선수 솔직히 지금 뭐 전반전부터 굉장히 지쳐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정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이제 은퇴시키려고요? 대표팀은 이제 선수팀에 집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한준 기자 이게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나간 이후에 경기가 안 풀려요. 지금 답답한 거죠. 다시 한번 토할 것 같은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고구마 경기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누가 지금 고구마를 내 목에 쳐넣은 것 같은 그런 사이다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플레이를 하시는 선수가 이승우 선수기 때문에 차라리 배준호 선수를 뺐을 거라면 이승우 선수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문선민 선수가 들어간 거를 사실 저는 문선민 선수를 대체 발탁한 것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양민혁 선수를 뽑았어야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진하게 사과하시죠. 네. 문선민이 올리고 또 지금 이재성 선수였나요? 이재성 선수가 살려주면서 오영규 선수가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선수를 빼자는 홍명보 감독의 뚝심이 결실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봤겠시나요? 제 사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뭐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선민이 들어왔고 이재성을 안 뺐고 모형민 선수 저도 늦게 사과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섣불렀다. 그렇습니다. 제가 냄비였다. 냄준이었다. 그래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온도변에 굉장히 민감하시군요. 냄비였다. 죄송합니다. 그 뒷공간을 바로 파고들어서 다이렉트하게 플레이하는 부분들이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통했네요. 통했습니다. 문선민 선수에게 그거 사과하고요. 제 문선민 선수 개인적으로 알아요. 제 문선민 선수가 나이키 더 찬스 할 때 제가 런던에 가서 함께 했던 인연이 지금 한국에 애당하러 와 있잖아요. 아이폰 매치 때문에. 제가 그 문선민 선수의 메시지를 끝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민 선수가 아자르급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문선민 선수는 저도 잘 아는 사이인데 정말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나요? 들으면서 한숨씩 입중계 들으면서 말아가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 한국에서 잘해. 오히려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자극한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빠져나가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재성 선수. 이재성 자극서 한준 해설위원이 자극한 선수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문선민. 자, 문선민 좀 길어. 문선민 나갔어요. 기여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은 좀 아쉬워요 지금. 오늘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선수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대표팀에 그래서 할 얘기 다 하시는 거잖아요. 제 방송이니까. 우리 한준 기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우리 한준 TV거든요. 저희 어디 방송국에 출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만요. 다음 축구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놓치고 계신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처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예요.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네요.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도 유명한데요.
이를 얼마나 잘하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고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이사 당일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월드컵 예선, 3차 예선 이 승점이 같았기 때문에 조 1, 2위 경쟁을 할 걸로 예상했던 팀들의 대결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이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좀 굳혀가는 모습입니다. 네, 뭐 스코어 차이가 최종적으로 한 골이 났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늘 보여줬던 경기력의 차이는 충분히 2골은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라크보다 더 좋은 경기를 했고 더 좋은 운영을 보여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라크는 물론 원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풀멤버였고 우리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없는 것 자체로도 우리 대표팀의 전력에 큰 타격인데 거기에 황희찬 선수까지도 다쳤고 거기 엄지성 선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우리 팀 플랜 차이에서는 또 왼쪽 측면 공격 옵션이 1옵션, 2옵션, 3옵션이 다 날아간 상태였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이라크를 상대로 더 좋은 경기, 더 공격적인 경기, 그리고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이고 특히 우리가 이번 최종 예선에서 가장 큰 고비를 여겼던 게 바로 이 10월 A매치입니다. 요르단 원정 이후 이라크와의 홈 경기. 그런데 그 두 경기를 모두 이겼다. 그리고 많은 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라크가 이번 경기를 통해 3차에선 첫 번째 패배를 당하게 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선 직행 티켓을 얻을 자격을 입증한 경기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지난 3경기에서 이제 2승 1무 그리고 이제 2골을 기록했고 이제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오늘 뭐 3골이나 기록을 했어요. 이라크가 이제 수비가 꽤나 견고한 팀이었는데 3대2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전 선수 교체 타이밍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결국 또 결과로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또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쉬웠다기보다는 네. 전 그 선택의 옵션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전도 실질적으로는 배준호 선수를 투톱에 가깝게 운용을 했지만 그 사이에서 좀 이재성 선수가 공격적인 역할을 조금 한 발 늦었던 좀 그런 체력적인 이재성 선수의 실력이 아닌 피지컬적인 운동 능력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는 그런 이유로 이재성 선수를 좀 교체해주고 배준호 선수를 끝까지 쓰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지금 뭐 전방에 있는 오세훈 선수도 대표팀의 경기 경험이 많지 않고 교체를 들어왔어야 했던 네. 오성규 선수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아시다시피 배준호 선수 역시 어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노련하게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팀이 어려운 상태에서 팀을 정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가 공격 라인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또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성 선수를 끝까지 놨던 판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피지컬적인 면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줬을 때 배준호 선수를 남기고 다른 선수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오세훈, 오현규를 투톱으로 넣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그 이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재성 선수가 이제 1골 1도움에 가까운 이 활약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좀 깨버렸던 것이죠.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요르단전에서는 이제 꽁꽁 묶여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이제 프리로를 부여하면서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좀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왼쪽 측면에 이제 배준호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면서 이제 골은 기록을 했잖아요. 3골이 터져 나왔는데 2골을 실점한 거는 이거는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선 먼저 얘기 드릴 것은 이제 그 공격적인 부분들 한 번에 다 얘기 드리긴 좀 그렇고요. 공격적인 부분도 좀 일단 먼저 부분들 짚고 넘어갈까요? 오늘 이제 기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의 주요 기록과 특히 이제 오늘 경기에서 어떤 점들이 잘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끝까지 우리가 점유율은 완전히 앞섰어요. 전반전에도 뭐 79% 거의 80% 가까운 볼 점유율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록한 점유율은 76%입니다. 압도적이었네, 점유율은.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전반전을 리드 한차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 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리 자신을 투입하면서 공격을 강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3명 놓고 있다가 공격형 미드필더 1명을 넣고 사실 그걸 통해서 또 골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후반 내내 그렇게 뭐 흔들릴만한 장면이 없었다. 물론 최종적으로 상대가 8번이라는 우리보다 더 많은 슈팅을 때리긴 했지만 그 슈팅이 뭐 그렇게 정확성이 높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빅찬스 2번을 내줬던 것은
후세인이 오버헤이트기를 할 때 골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빅찬스로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또 경기 막판에 헤더골을 만회골로 기록할 때도 그 선수가 완전히 프리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 역시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실점 장면에서의 문제였는데, 이 두 장면이 시사하는 것은 모두 이제 경기의 집중력이 가장 흔들렸을 때 나온 것이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먹었고 경기 종료 직전에 먹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경기 운영과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서의 플레이는 우리가 더 좋았다. 실제로 이라크가 8번의 슈팅에서 2개의 유효 슈팅, 2골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7번의 슈팅에서 3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3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효 슈팅이 모두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슈팅 대비 이제 유효 슈팅의 비율도 더 높고요. 또 더 많은 점유율 속에서도 좋은 상황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5개였고, 또 블락킹에 막힌 슈팅이 2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림없이 빗나간 슈팅이 많지 않았다. 이라크의 슈팅이 8개가 냈던 것은 이라크가 중거리 슈팅을 4번이나 때렸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냥 한번 때려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슈팅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경기는 우리가 이길 자격이 충분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의 이제 선수 평점을 보시면 소파스코어 통계 기록 기반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7.8점의 이재성 선수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교체를 막 주장했지만 동점골을 내줬던 시점에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오현규 선수의 골을 실질적으로 어시스트를 한 거고, 뭐 네네네. 문선민 선수가 잘라 들어가서 올린 크로스가 수비에게 막혔지만, 이재성 선수가 그 앞에서 전방 압박으로 그 공을 뺏어내면서 내준 공을 오현규 선수가 이제 밀어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2대1로 앞서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문선민 선수가 밀어준 공을 이명재 선수가 올려서 이재성 선수가 이제 뒤에서 돌아 들어오면서 오영규 선수가 수비를 끌어주고, 네. 그리고 이제 헤더골을 넣었기 때문에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9번을 이제 찾았다. 전반전에는 190에 달하는 큰 키의 오세훈, 후반전에는 또 오현규, 힘과 속도와 또 이제 높이를 또 갖추고 있는 오현규를 통해서 이선 선수들이 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왔다라는 것. 이런 컷백이 뒤로 나올 때, 혹은 크로스가 뒤로 올 때 장신 선수를 기본적으로 막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달려들어온 선수가 프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잘 통했고, 또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또 배준호 선수의 컷백을 오세훈 선수가 밀어 넣을 때 구방 공격수가 직접 앞에서 마무리하는 것들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 선발 오세훈, 교체 오현규, 이 두 명의 OC 공격수를 홍명보 감독이 아주 잘 썼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강인 선수는 사실 오늘도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뭐 눈부셨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 상대가 계속해서 2명씩 달라붙으니까. 그건 예측이 됐던 거죠. 상대가 이강인 압박할 거라는 건. 그건 뭐 어느 경기나 벌어진 일이고, 이강인 선수가 그래 내려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경기는 오세훈, 배준호, 이재성이 약간 3톱에 가까운 형태고, 이강인, 박용우, 황인범이 3미들에 가까운 비대칭 형태의 구성이에요. 왼쪽이 앞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비대칭으로 3명씩이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잘 소유해줬다. 말씀드렸던 대로 왼쪽에 배준호, 오른쪽에 이강인이 각기 다른 공을 빼앗기지 않는 플레이를 하면서, 배준호는 전진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내려와서 중앙적의 창의성을 커버해준 거예요. 왜냐? 박용호 선수가 사실 장신 공격수인 아이맨 후세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밑으로 내려가줘서 또 파울도 많이 범해야 했었고 많이 커버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곁에 항상 화인범 선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박용호 선수가 센터백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면 미드필드의 허점이 반대쪽에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허점이 공략당해서 3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골을 내줬던 상황이 많았던 게 지난 아시안컵이에요. 그래서 박용호 선수가 막 뛰어들어간 뒷공간이 빠졌다. 박용호가 공간을 비웠다. 근데 그 공간을 항상 채워준 선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날 경기가 잘 작동된 것은 박용호가 비운 자리를 황인범이 채우거나 그 자리를 조이민이 올라서 채워주거나 풀백들이 안에 들어와서 채워주거나 이명재, 서령우가 인버티드처럼 움직이거나 뒤로 빠져나오면서 이 위치가 계속해서 스위칭 플레이를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미드필드의 공백을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함께 채워주고, 공격 앞선에서는 오세훈, 배준호, 이재성 선수가, 특히 오세훈이 롱볼이 왔을 때 그걸 잘 지켜주고 버텨주고 연결해주고, 배준호는 공을 빼앗기지 않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 숫자를 굳이 아주 많이 가지 않더라도 공을 잘 지킨 상태에서 상대가 내려서게 되고, 내려서면 그때는 이제 황인범도 올라올 수 있고 박용호도 올라올 수 있고 이강인도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방에서 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방에서 공을 쉽게 뺏기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전에 제가 아쉬워했던 부분들, 왜 배준호를 뺐느냐라고 아쉬워했던 거는, 전방에 들어갔을 때 공을 쉽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단지 상대의 라인 뒤를 파고든다는 걸 떠나서 그냥 끊기는 거예요. 끊기거나 돌았을 때 두 데가 없고, 그러니까 전진을 못해도 다른 방향으로도 공격이 풀려가거나 주고받거나 뭔가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데, 문선민 선수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역할을 잘해줬지만 그것은 원터치로 허브 역할, 아까도 이제 컷백이 들어갔을 때 사실 그게 패스 짧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또 한 번의 충돌 상황으로 그렇죠. 나왔고, 이명재 선수에게 준 것도 본인이 바로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온더블 상황에서 솔직히 배준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문선민이 좀 투박했어요. 투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 선수들의 이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축구가 이제 혼자 하는 건 아니다. 또 옆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장면이 네, 그렇죠. 됐죠. 선수의 전술적인 강점들을 싹싹 끌어내서 쓰는 것도 감독의 역량인데,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이승우 선수가 먼저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은, 이승우 선수는 온더볼 상황에서 본인이 공을 소유했을 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인데, 막판에 들어와서 뛰는 모습을 보니까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다. 왜냐하면 이재성 선수는 많이 뛰었고 많은 거리를 이동해 왔기 때문에 몸이 무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승우 선수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막 뽑혀왔어요. 물론 이제 뭐 본인이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홍명보 감독은 5년 넘는 기간 동안 대표팀 유니폼을 안 원했죠. 입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태극마크 달린 유니폼을 딱 입었을 때 그 무게감이 있었을 거예요. 무거워서 뭐 무겁죠. 어쨌든 예. 저는 그냥 몸이 무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무게감보다는 몸 옷이 자체가- 무거웠을 거예요. 예, 그냥 몸이 좀 무거웠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3대2가 됐던 골을 내줬던 그 코너킥도 이승우 선수가 사실은 파울이 아니라 본인이 공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빼앗긴 상태에서 역습이 넘어왔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코너킥을 허용했고 그 코너킥으로 실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 막판이어도 언제든지 경기가 추가 시간도 요즘에는 정말 명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꽤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3대1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실점의 장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짚어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자의 상황에서 이라크전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호각의 경기에서 3대2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3대1 상황이었었고 혹은 4대1도 될 수 있는 상황에 3대2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운영하고 조금 더 우리가 뭐 지금 빠진 선수들이 있는 상태거나 손흥민 선수가 있는 상태거나 혹은 뭐 조금 더 배준호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온다거나 뭐 이런 다른 자원들이 조금 더 풍부하게 갖춰진 상태였다면, 우리가 이런 경기들을 정말 4대1, 5대1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였다는 것이죠. 전반전도 전 2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경기가 될 수 있었다. 이재동 선수가 조금 이제 한 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도 분명히 한국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에는 조금 이제 몸에 피로도가 쌓였던 것 같았거든요. 평소보다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만약에 치른다고 한다면, 본선의 현장에서 뭐 현지 적응도 하고 경기를 준비하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 같은 팀들은 마치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상황이에요.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자국에 왔을 때 우리가 홈 경기인데 원정 경기 이거 치게 된다. 이라크 선수들만큼 우리 선수들이 몸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는 충분히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친 것이고, 여기서 물론 아쉬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전술적으로 팀적으로 커버할까. 선수의 몸이 지치고 지침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집중력이 저하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순간 이재성 선수와 이명재 선수가 보여줬던, 특히 이명재 선수가 정말 수비적으로 잘해줬고 많이 뛰어주면서도 그런 어시스트를 한 장면을 봤을 때 이런 점들은 가져가야 되고, 수비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보완할 부분은, 박용호 선수가 경고한장을 안고도 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경기를 잘 운영했는데 그 자리에 오히려 경고를 이렇게 일찍 받았을 때는 바꿔줄 수 있는 선수를 빨리 키워야 된다. 뭐 백승우 선수가 좀 더 빨리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배준호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재성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로도 앞으로 좀 기용을 해보고, 조금 더 배준호 선수가 대표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격수 포지션은 오세훈, 오현규의 이영준 선수를 좀 이제 장기적인 자원으로 좀 선발을 해서, 오세훈 선수와 스타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지금 주민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그 롤을 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지금 3명의 공격수가 지금 대표팀에 있는 거잖아요. 주민규 선수가 보여줬던 한계들이 분명히 지난 경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채워지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온다. 황희찬까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팀이 뭐 아시아 예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세훈 선수도 좋았잖아요. 높이도 있고 앞에서 잘 싸워주고 소위 이제 비벼주는 역할도 많이 했는데 오영규 선수가 조금 밑에서 이렇게 오세훈과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모습도 한번 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영규 선수가 물론 스트라이커가 주 포지션이긴 하지만 사이드도 볼 수 있는 속도감이 있고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준호, 오세훈을 동시에 빼는 게 아니라 뭐 이 정확을 남겨준다고 했을 때는 배준호 선수를 빼면서 오세훈 선수의 파트너로 오현규가 들어가서 사이드를 맞춰줬다면 이재성 선수가 뭐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을 보시면 87분 동안 뛰면서 실질적으로 1골 1도움이었죠. 그런데도 패스 성공률이 87%에 가까웠고 롱볼도 3번 전개하는 등 경기도 풀어줬고 또 드리블 잘리기 하지만 2번씩 또 했고 지상 경합도 8번이나 해줬고 공중볼 경합은 오히려 2번 했는데 모두 이겨줬거든요. 그러니까 뛰었네요. 분주하게 짜주고 보세요. 위치를 여기까지 펄펙트까지 커버를 해줬잖아요.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의 지상볼 경합에서 2번에서 다 성공했다는 얘기는 이 선수가 이제 힘이 좋고 막 키가 큰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위치 선정 잘하고 싸울 때 좀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보고 싶은 게 뭐냐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오현규를 함께 뛰게 하면서도 중원 밸런스를 지킨다. 그것은 결국 이재성 선수가 이럴 때에는 공격수 자리에 있지만 미드필더 역할을 함께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성을 빼면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배준호 선수에게 맡겨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러기에는 저도 모험수라는 거죠. 경험이 좀 떨어진다.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몰라도 이 상황엔 저도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명히 이제 문선민 선수가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맡기는 어렵다. 물론 앞으로는 손흥민도 있을 것이고 황희찬도 있을 것이고 엄지성도 있을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대체 멤버로 들어온 선수들이 특히 문선민 선수는 오늘은 분명히 역할 잘해줬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오세훈, 오현규를 함께 쓰는 안도 생각을 해보고 이영준 선수도 발탁을 해서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번 예선전은 분명히 월드컵 본선을 위한 세대 교체도 하고 전술 정비도 되고 우리가 분명히 아시안컵 우승 실패했던 때보다 훨씬 더 팀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없었고 황희찬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두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보여주는 존재감을 봤을 때 대표팀에서 차포 떼고 플레이한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뭐 실제로 모세훈 선수 지금 골을 넣었는데 J리그에서 뛰고 있고 분명히 한참 기대받던 때보다는 조금 꺾다 썼는데 그 선수가 또 데뷔골을 넣었고 또 오현규 선수는 셀틱에서 솔직히 주전 경기에서 밀린 상태에서 벨기에 힘으로 갔는데 와서 지금 A매치 데뷔골 저번 경기 넣고 이번에 2경기 연속 골 넣었고 또 배준호 선수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했던 잉글랜드 2부 리그 선수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해줬어야 하는 역할들 왼쪽 측면에서의 노련미와 안정성에 더불어 창의성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없던 이번 10월 일정을 완벽하게 보냈다. 2승 그리고 새로운 옵션 플랜 B까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이 없을 때 우리가 손흥민의 대안을 좀 확인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끝으로 저희 11월 대표팀 일정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1월에 만날 상대는 제가 한번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모두 원정 경기거든요. 그렇죠. 우리 11월 일정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밤 11시에 쿠웨이트와 원정 경기 치르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한 시간이 나오지 않았지만 11월 19일에는 팔레스타인과 원정 경기인데 오히려 이번 일정은 우리가 조기에 어떻게 보면 또 뭐 분수 직행까지도 어느 정도 넘어설 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 역시차 문제가 없잖아요. 중동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니까 유로파 선수들이 한국까지 또 와야 되는 그런 이동과 피로의 부담이 없다. 그냥 거기서 머무르면서 계속 경기를 하니까.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또 유럽에서 가는 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로파 선수들이 큰 부담 없이 이 일정을 소화하고 모두 또 이긴다면 승점까지 여유를 갖게 되고 그럼 내년 3월에 있을 오만전, 요르단전 연속 홈 경기는 또 안방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번 두 경기를 모두 이긴 것은 우리의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 사실상 매우 유력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정도 좀 편해졌네요. 지금 중동 원정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또 홈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선 진출이 좀 확정된 가운데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좀 스쿼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제가 봤을 때 3월 오만 요르단과 연속 홈 경기 중에 본선 진출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
6월에 있을 이라크 원정이나 뭐 쿠웨이트전은 정말 새로운 선수들 점검해 보면서 이때가 이제 유로파 선수들은 일정이 시즌이 끝났을 시점이니까 오히려 필요하거든요. 아예 푹 쉬게 해주면서 새로운 그렇죠, 점검도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과 이라크의 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 예선 경기를 치렀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대표팀 경기를 보는데 뭐 크게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는 주말에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 복귀전으로 예상이 되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있거든요. 네. 이 경기도 한준TV에서 입중계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한준TV와 함께 다양한 소식 기대해 주시고 또 이 라이브 방송 이후에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가 중국과는 어떤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또 이 경기 이후 홍명보 감독은 어떤 기자회견에서 코멘트를 했는지도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계속해서 정주행 부탁드립니다.